시니치의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은 홋카이도 여자부장 아라시야마 하루코의 여인 모습이었다. 몸은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라시야마는 웃는 얼굴로 대답했지만 체력은 상당히 약해져 있는 것 같았다. 아라시야마는 폐병을 앓고 있었다. 오늘 총회에서 무엇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경과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부여자부장이 대신 발표하게 하세요. 시니치는 옆에 있던 홋카이도 부여자부장인 우르시바라 요시코에게 말했다. 갑작스러운 부탁을 하게 되어 미안하지만 오늘은 당신이 대신 발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아라시야마에게 타이르듯 이야기했다. 당신은 조금이라도 쉬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지금은 건강해져야 합니다. 홋카이도를 위해서도 후배를 위해서도 건강하게 끝까지 살아가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오타루에서 아라시야마 하루코를 처음 만났을 때 시니치는 말했다. 당신의 활약은 모두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전력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존귀한 청춘을 법을 위해, 벗을 위해, 자신을 위해 힘이 있는 한 끝까지 살아 함께 사회의 행복의 화원을 만들어 갑시다. 아라시야마는 이날부터 더 한층 벗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사납고 거센 눈보라에도 살을 애는 듯이 불어오는 북풍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로지 광포 또 광포의 청춘을 걸었다. 아라시야마에게는 남을 위한 따뜻한 배려가 있었다. 그녀가 근무하는 은행 근처의 병원에 천식으로 입원한 외로운 노인이 있었다. 아라시야마는 그 사람과 친해지자 매일 병원을 방문하여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리고 병실에 꽃을 꽂아 놓거나 영양가 높은 음식을 살며시 머리맡에 놓고 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 노인은 그녀의 손을 꼭 쥐고 눈시울을 적시며 이렇게 말했다. 남에게 이런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 아라시야마도 이전부터 결핵을 앓고 있는 몸이었다. 기침, 가래로 괴로워하며 미열에 시달리는 하루하루였다. 그러나 아라시야마는 사람을 대할 때 그런 것을 조금도 느끼게 하지 않았다. 항상 웃는 얼굴로 벗을 감싸며 열심히 불법을 이야기하고 따뜻하게 격려했던 것이다. 아라시야마는 일과 학회 활동의 병행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지만 시간을 할애해서는 활동에 질려 북녘의 대지에 광포의 봄바람을 일으켜갔다. 활동을 마치면 피곤에 지친 몸을 채찍질하듯 창제에 면료하고 매일같이 동지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썼다. 모두 그녀를 언니처럼 따랐고 삿포로의 여자분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이따금 아라시야마 하루코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그것을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하나의 활동에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올려갔다. 1956년 12월 제4회 여자부 총회에서 아라시야마는 대표로서 홋카이도 여자부의 활동 보고를 했다. 눈 덮인 북녘의 대지에서 활약하는 여자부들의 활동은 참가자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그 파동은 전국으로 퍼져갔다. 시니치가 홋카이도에 오자 아라시야마는 전력을 기울여 지도를 구했다.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인재를 시니치에게 소개했다. 모두의 성장을 위해 자기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라시야마는 항상 생각하며 행동했다. 그것이 리더의 자세이다. 학회의 정의를 증명하려면 광선유포를 추진하여 민중 승리의 깃발을 휘날려야 한다. 아라시야마는 깊이 생각했다. 나는 싸우겠다. 단연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겠다. 승리 없이 정의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가 서거하고 그 1개월 후인 5월 3일에 실시된 본부 총회에서 야마모토 시니치가 미래 구상으로서 7개의 종을 발표했을 때에도 아라시야마 하루코는 결연히 일어섰다. 그녀는 동지들에게 말했다. 야마모토 실장은 도다 선생님의 제자로서 드디어 일어서셨다. 지금은 단지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들도 분발합시다. 시니치는 이 본부총회 다음날 함께 새로운 출발을 맹세하는 그녀에게 격려의 글을 써 보냈다. 내일을 굳세게 살아 세기를 구축하는 홋카이도의 백년화로 피어가라. 그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6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던 제1회 홋카이도 여자부 총회의 대성공을 목표로 전력을 다해 싸워갔다. 홋카이도 여자부여, 지금이야말로 일어섭시다. 아라시야마의 외침은 북녘의 대지에 메아리 쳤다. 그녀는 또한 이 총회 때까지 홋카이도 여자부가 내건 연간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결의했다. 또 총회를 목표로 고적대의 결성을 제안, 직접 책임을 지고 그 육성에 임했다. 그리고 총회 당일에는 부원 3,500명을 달성하고 고적대의 훌륭한 연주로 시니치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분위기가 고조되어 그때뿐인 결의를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아라시야마의 말에는 결연한 맹세의 일념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실증을 내서 보여주었다. 거기에야말로 인간의 진실이 있다. 그러나 이때부터 아라시야마의 병세는 악화되어 몸이 눈에 띄게 여의어 갔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미 안정을 요할 정도의 병세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라시야마는 그것을 결코 입에 담지 않았다. 신이치는 아라시야마를 만날 때마다 걱정하며 말했다. 회합에 참석하지 않아도 좋으니 쉬도록 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몸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그녀는 여자부원에 부탁이 있으면 어디까지라도 달려갔다. 모두를 위한 간부이다. 이렇게 정한 아라시야마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벗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영하 10몇 도인 아사히카와로 어느 때는 구시로로 하코다테로 거친 숨을 내쉬며 벗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갔다. 신이치는 아라시야마의 건강 상태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녀를 쉬게 하지 않으면 큰일이다. 신이치는 홋카이도에 갔을 때 아라시야마에게 말했다. 당신은 당분간 활동을 중지하고 천천히 요양하십시오. 병마와 싸우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은 도리입니다. 그러자 아라시야마는 말했다. 활동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녀는 불석신명의 마음으로 광포의 일체를 바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 멋대로의 생각입니다. 엄한 어조였다. 신이치는 아라시야마의 다기진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신이치도 같은 병으로 괴로워하며 같은 마음으로 청춘 시절을 보내왔다. 그는 아라시야마를 절대로 죽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온화한 목소리로 타이르듯 이야기해갔다. 아라시야마 씨의 마음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족에게도 하케에게도 둘도 없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해져야 합니다. 살고 또 살고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휴양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발하기 위한 휴식입니다. 그것은 결코 후퇴가 아닙니다. 신이치에게도 괴로운 지도였다. 1959년 11월 제7회 여자부 총회에서 아라시야마는 역직에서 제외되었다. 그 직전 신이치는 그녀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냈다. 광선유포의 여정은 멀고도 긴 도정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젊은 당신들은 앞으로의 하케를, 사회를, 일본을 짊어지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몸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무리를 해서 병을 무겁게 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투병 생활에 들어가 또 하나의 훌륭한 체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다 선생님의 자식으로서 법전을 완수하기 위해 병화와 사마를 타파하고 건강한 생명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신이치는 그녀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힘차게 조직의 제1선에 복귀하기를 진지하게 기원하며 계속 제목을 보냈다. 휴양은 아라시야마에게 새로운 활력을 가져왔다. 그녀는 점차 건강을 회복해 갔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아라시야마 하루코의 기원에 더욱 힘을 쏟았다. 그녀 자신도 하루빨리 병을 극복하여 광포의 정원을 뛰어다니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 기원이 통했는지 그해 가을 그녀는 조직의 제1선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리고 11월에 실시된 제8회 여자부 총회에서 정식으로 홋카이도 여자부장에 취임했던 것이다. 그녀가 생각한 대로 홋카이도 여자부의 미래 구상은 크게 넓혀져 갔다. 아라시야마의 집에서 부여자부장인 우르시바라 요시코와 함께 홋카이도의 지도를 펼쳐놓고 밤새워 서로의 구상을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 성냥개비로 많은 작은 깃발을 만들어 여기에도 여자부 조직을 만들기로 해요 라고 말하며 지도 위에 깃발을 세웠다. 깃발은 순식간에 40-50개가 세워졌다. 아라시야마는 눈동자를 빛내며 말했다. 반드시 힘을 합쳐 이 구상을 실현해 가도록 해요. 야마모토 선생님이 기대해 주시는 우리 홋카이도 여자부들이 전국에 모범을 보여야지. 그리고 활동의 최대 초점으로 힘을 기울여온 것이 1961년 6월 25일 제2회를 맞이하는 홋카이도 여자부 총회였다. 홋카이도 여자부의 진용은 급속히 확대되어 이 총회의 시점에서 부원수는 약 8,500명에 달했다. 3년 전에 부원수가 3,500여 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비약적인 대발전이다. 게다가 총회에는 7,000여 명의 여자부원이 참가했다. 놀랍게도 8알이 훨씬 넘는 동지들이 이날 한 곳에 모인 것이다. 아라시야마의 결의대로 홋카이도 여자부는 전국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어서 전지입니다. 더욱더 신심을 멸려하시라. 불법의 도리를 남에게 말하는 자를 남녀 승리가 반드시 미워하리라. 좋다. 미워하려면 미워하라. 법화경, 석가불, 천태, 묘락, 전교, 장안 등의 금월에 몸을 맡길지니라. 여설수행의 사람이란 이것이니라. 법년입니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이것저것 말하고 싶겠지만 자신의 모습으로 신앙의 기쁨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케라 선생님은 부모의 신심은 반드시 자식에게 전해진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돌아가더라도 반드시 전해진다. 신념을 굽히지 않고 스스로 정한 길을 명랑하게 나아간다. 그러한 부모의 삶의 방식이 바로 자식에게 주는 최상의 보물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날은 아침 근행을 30분, 저녁 근행을 70분 했습니다. 자타 행복을 위한 도전 264일차, 상대의 불성을 예비하는 실천 248일차, 보훈 감사의 기원 239일차, 신심 근본의 기원 219일차, 생명 변혁의 기원과 인간혁명의 기원 109일차를 올렸고, 투자해놓은 공부 117일차, 어학 공부 매일 실천 26일차, 전공 공부 매일 도전 28일차, 실무 공부 매일 전진 29일차, 일기 작성 매일 승리 25일차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